한변 인권위원장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5.18 민주화운동 그 신화를 멈춰라 이 발제 제목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김기수 변호사님이 지어주셨는데 한번 좀 설명을 그 부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신화라는 게 우리가 신격화라는 신화가 아니고요. 그 자기 몸을 불태운다는 거 해서 헌신적인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저 신화는 자기의 이익을 충실하게 챙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글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신화로 되고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셔서 안 그래도 힘드실 텐데 또 딱딱한 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 그렇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가 신설되었는데 사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가 신설됐습니다. 그 문헌을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올려드렸는데요. 제8조 1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해당해야 되고 말하는 내용이, 그리고 또 그게 또 허위여야 되고, 근데 어디에 대한 허위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라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형법상으로는 이제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이렇게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2항은 이제 8조 2항은 이제 어떤 특별한 경우 연구, 학술, 시사 사건, 보도 이런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또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따가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지금 말씀드린 8조는 실제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존의 법 체계에 맞느냐, 아니면 해석의 가능성이 너무 열려 있는 거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원내 1당 그리고 현재는 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정서를 고려해서 입법을 강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청년처럼 실제 광주광역시장이 그러니까 이 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라는 이유로 바로 현재 고발 조치돼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한 분이 또 더 계십니다. 그분도 마찬가지로 저보다는 젊은 그런 청년인데요.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많은 선배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그 시대를 살았다고 해서 그 시대를 더 잘 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와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객관화돼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역사적 사실이야말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된다. 이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증언자처럼, 우리 증언하는 청년처럼 이와 같이 젊은 세대 또한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갖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많은 선배님들께서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실의 적시가 있고요. 이제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있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주관적인 의견 표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생각으로는. 우리 머릿속으로는 구분이 되죠. 내 생각을 말하는 것과 존재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엄격히 구분이 된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는 구분이 되는데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이에 대한 구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나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것도 특정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좀 구별을 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 형법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그러면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내 감정적인, 오로지 감정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면 모욕죄라는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구별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의견이나 의견이나 판단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사실이나 현상을 전제로 해서 그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별되진 않는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의 문제는 실제로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대강의 기준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제가 띄워드린 판례입니다. 이 사안은 MBC PD수첩이 사실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개정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서는 광우병 위험 물질이 국내에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이 내용이 사실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한 것 같습니까? 당연히 사실을 얘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 즉 뭐 수입 위생 조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간 광우병이 뭐 발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어떠한 사실, 뭐 이 부분들을 보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태도는 어떠했느냐?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이에 대해서 주관적인 의견 표명의 영역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은 이제 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관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이제 방송 심의에서 있어서 객관성과 그 다음에 왜곡 사실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안이었는데 명확하게 사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실제로는 의견 표현이다. 그러니까 비판의 영역이다라고 본 게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소수 의견은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실제 여러 가지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이제 조금 전의 내용도 구체성을 띤 사실의 영역이다라고 소수 의견이 밝혔고요. 그리고 대법원의 기준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명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혼란을 겪는 것처럼 대법원도 어떤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낼 수는 없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서 기준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대법원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은 대치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려면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이어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이 사안처럼 5.18 민주화 운동이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5.18 사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 것이냐의 문제도 남는 것이고 민주화냐 아니냐는 그야말로 가치 판단이나 우리가 판단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한, 즉 입증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이걸 사실의 영역으로 보겠다라는 기본적인 대법원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해야지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분명한 겁니다. 5.18에 대해서 실제 이제 그 다항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5.18 사태에 있어서 물리력 폭력을 수반하는 행위가 존재했고 정부의 공권력을 공격하는 시도가 존재했다라는 사실, 그 사실 아닙니까? 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폭동이라고 이야기하든 아니면 엄청나게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가치 판단이지만 이것은 바로 정의롭고 합법적인 폭력이다라고 주장을 하든 그 사실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허위가 아닌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우기든 아니면 폭동이라고 사실대로 그냥 표현을 하든 그것은 바로 의견 표명이나 가치 판단의 영역이다. 그 뒤에 부분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실제 공권력을 공격하고 실제로 공권력에 반해서 폭력적인 행위가 존재했습니다. 폭력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공권력 자체도 본질적으로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폭력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실은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5.18 사태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폭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이것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게 돼서 바로 동법 위반의 처벌이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혼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법을 만든 이유를 보면은 물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안이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우리가 더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보면요.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다.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라고 5.18 사태를 정의하면서 정의 자체가 이미 특정 사실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슬프다,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 등등의 수많은 가치 판단을 이미 전제로 하고 이에 반대되는 사실을 처벌하겠다라는 입법 의도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은 더더욱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난무하는데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하고 폄훼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 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 예, 이게 바로 이 법의 제정 이유입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하고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줄줄이 제정 이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결론을 놓고 보면 기가 막힌 거죠. 5.18 민주화 운동이냐 아니냐를 이미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스스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야말로 실제 호남 정서를 고려한다 아니면 호남의 표를 얻겠다고 하면서 바로 이 법을 만든 것이죠. 정치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자신들이 국론 분열을 일으키면서 제정한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예. 그런데 이를 두고 이와 반대되는 자신들이 가치 판단을 거치고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그 이념이든 뭐든 정치적 이익이든 이와 같은 무형의 사실들을 전제로 해서 바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법의 입법 의도입니다. 자,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 자, 국론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국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국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집단적인 의사 교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견 표현을 제대로 해야 우리가 의견 교환을 제대로 하고 집단적인 지성의 산물이 바로 국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국론 분열을 주장한다는 것은 바로 제정 이유와 처벌의 대상이 바로 모순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 이미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건국과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을 통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국론이 존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이라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두고 이 사람들이 국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를 바로 강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입법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실적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제8조는 사실적시를 처벌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본인들이 이 입법자들이 전제한 내용들은 이미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허위냐 진실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사실이냐 의견 적시냐 뭐 아니면 표현의 영역이냐라는 부분을 이미 일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탈을 해서 사실이든 아니든 민주화라고 안 하면 처벌하겠어라는 이야기를 제정 이유의 명문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하고 있는 짓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법문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의 사실,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칭하든 5.18 사태라고 칭하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처벌한다고 8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판단하고 의견 표명은 도저히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판단하고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지금 뭐 폭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의 판단들 이것은 결국에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쓸데없는 법을 만든 것과 다름없다. 무용의 법률은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네, 5.18 사태와 관련한 표현에 사실이 내포되었다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허위의 사실을 처벌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허위냐 아니면 진실이냐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현재 정립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거죠.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라고 전제를 하고 바로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어떤 진실이든 그것은 하나라고 이미 이 사람들이 전제를 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적시한다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제8조가 제정된 이 시점에 과연 5.18 사태에 대한 사실들은 모두의 하나의 진실로서 규명이 완료된 것이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상한 법률이 또 하나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법에 간략하게 약칭한 것이고요.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5.18 민주화 운동법 특별법 8조와 동일한 날인 1월 5일에 제정 공포돼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입니다. 자, 그런데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법은 제3조 그러니까 제1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18 사태에 대해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18 사태에 대해서 여전히 다르게 알려진 사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는 진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허위냐 아니면은 진짜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느냐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이 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전히 허위냐 아니냐,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느냐 아니냐는 여전히 하나의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결론에 당연히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동법 제3조 3조의 이제 그 진상규명의 범위를 살피고 있는데요. 1호부터 4호까지는 살필 필요가 없고요. 5호, 6호, 7호를 대강 살피더라도 아직도 5.18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망라해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5.18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당한 사람뿐만 아니고요. 5.18 사태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모두 다 특히 지금 6호 같은 경우에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다항입니다. 다항에서 살피는 것처럼 개정 공포된 날이 동일한데 현재는 아직까지 5.18 사태에 대해서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는 법률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실에 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법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그렇다면 현재 5.18 특별법 제8조가 허위의 사실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인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5.18 특별법 8조가 공포돼서 시행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처벌할래야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마찬가지로 무용의 법률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점입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했을 때 그럼 그와 다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처벌하는 것이 과연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거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세종대왕은 폭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처벌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현행 법률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을 폭군이다라고 제가 의견 표명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종대왕은 그냥 폭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현행 법은 지금 세종대왕의 세종대왕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이씨 왕조 후손들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와 같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거나 하지 않으면 애초에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아무리 반대되는 의견을 내든 반대되는 사실을 적시한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사실 그 자체는 보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고찰되고 탐구해야 되는 표현과 학문 탐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특정의 하나의 사실로 확정짓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선시대는 수치스러운 민족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허위의 사실입니까?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만약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도대체 누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언이 처벌받아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가 됐든 그와 관련된 유사한 범죄가 됐든 아니면은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도 모두 다 특정인, 결국에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다른 허위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특정인, 현재의 후손이 됐든 아니면 당시에 어떤 특정 인물이 됐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특정인, 자연인 한 명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만 그 법적인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와 같은 내용, 그냥 사실 그 자체, 이것은 바로 처벌할래야 아니면 그 책임을 물을래야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승만 박정희를 언급하면서 수많은 왜곡 사실은 실제로 이승만 박정희의 적어도 후손들 아니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자녀에 해당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은 직접적인 피해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같은 표현은 분명히 특정인을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실제로 이에 대해서도 이승만 박정희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역사적 평가가 특정인을 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이 사안은 바로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수없이 특정 편집 의도를 가지고 왜곡 사실을 전제로 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진실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라고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바로 이것이 역사적인 평가에 해당하는 영역이다라고 해서 그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에 대한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의 소수 의견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해서 지금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사자 명예 존중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바로 처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방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에 관해서만 사실을 특정 객관성과 공정성과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이것도 실제로 특정인이 사석에서 아니면 또 학문 연구의 영역에서 표현으로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허용된다. 그리고 또 실제 이 사안에서 보는 것처럼 이승만 박정희라는 특정인을 전제로 한 경우에도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허위 사실 그리고 또 왜곡된 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함에도 이는 비판의 영역이기 때문에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소수 의견은 비판했다고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못 갖췄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당시의 대법원 합의체 판결이었습니다. 자, 결국 특정인을 향한 것이라 하더라도 널리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법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다르게 특정한 사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특정한 사실. 어떤 사실입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사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 특정인이 피해를 받고 명예감정이 저하되거나 이런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도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역대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공적 인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 지금 명예훼손이나 아니면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이론은 실제로 인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전제로 해서 특정인에 대한 비판이나 표현의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이냐의 논의지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정말 세계에서 저는 아직까지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아직까지는 찾아본 바가 없고 그와 같은 이론이 발전한 예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 하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언하는 우리 청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고발을 했고요. 자, 근데 수사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범죄 행위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5.18은 폭동이다라고 내가 내 집 컴퓨터에서 했으면 내 집 주소지가 행위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면은 피해자의 주소지가 바로 그 범죄 수사 관할이 인정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에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저희가 이송 신청을 했는데도 부득불 광주에서 이송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에 어떻습니까? 이 5.18 민주화 운동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들이 실제로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5.18 민주화 운동 유족이라는 사람들을 전제로 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즉 5.18 민주화 운동 그 자체는 결국에는 보호의 대상이나 아니면은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5.18 민주화 운동 유족 또는 5.18 사태에서 희생된 분 그 사람들 그 특정인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수사 자체도 어렵다라는 것을 이미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모순이나 이와 같은 불법적인 수사 절차적인 위반은 어디서 유래하는 것이냐. 이 법이 애초부터 위헌성을 갖고 무엇을 보호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헌법상 허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정치적인 이익에 골몰한 정치 집단이 이 법을 긴급하게 입법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8조를 보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5.18 사태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2항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2항을 한번 보면 2항은 예술, 학문, 연구, 학설 아니면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위가 지금 예술, 학문, 연구, 학설,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이에 유사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 누가 명쾌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자, 형법상에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을 할 때 특정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은 넓게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가벌성이 그게 바로 이제 죄형법적주의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8조 2항은 명문으로 어떠한 아니면 그 하위 규칙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항에서 처벌한다고 얘기했던 것은 전부 다 2항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는 결론에 이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법은 무용의 법률입니다. 처벌할래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2항에 따라서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5.18 역사 왜곡 금지법이라고 거창하게 이름 지어놓은 5.18 특별법 제8조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 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형 법정주의, 기타 헌법 위반 이런 것들을 논하기 전에 이 법 자체가 무용의 법률이다.
그리고 또 기존의 법 체계에 정면으로 반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 감정에 관한 법리에 대해서 모두 다 반하는 아주 당장 없어져야 될 악법이다라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